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불심 검문에 제지당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 오늘 저녁 6시 30분쯤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20대 남성 A씨의 출국을 제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 게이트에는 경찰관들이 탑승자들을 상대로 불심 검문을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동생이 탑승권을 보내줬다며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타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출국을 제지당한 바 있습니다. 한국인 대상 범죄가 속출하는 캄보디아로 가려 한 30대가 경찰의 권유로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 어제 오후 7시쯤 인천공항 탑승 게이트 앞에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타려 한 30대 남성 A씨의 출국을 제지했습니다. A씨는 불심 검문 중인 경찰에 과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동생이 탑승권을 보내줬다면서도 행선지나 숙박업소 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범죄 연루 가능성을 우려한 경찰은 설득 끝에 A씨의 출국을 제지했고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실제 범죄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어제부터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 게이트에 경찰관들을 배치해 범죄에 연루된 탑승자가 있는지 불심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로 출국한 청년이 납치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관련 납치 감금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고자는 캄보디아로 간 아들이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돈을 벌겠다며 이달 초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과 구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캄보디아에 파견한 합동 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관련한 증언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연세대 글로벌 행정학과 개건 교수 겸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합동 대응팀이 현지에는 도착을 했고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캄보디아 총리랑 일단 송환 상황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긴 한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좀 어떤 조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포인트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금 중심은 구금자 60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이 범죄 단지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그 외의 사람이죠. 그렇죠? 거기서 고문을 받고 아니면 다쳐갖고 구조 요청하는 사람이고 지금 60명은 거기에 범죄자로서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송환해 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도 상관없거든요. 예. 핵심은 그들이 아니라 범죄 단지에서 지금 갇혀있는 그러니까 조직 범죄자들이 갇혀있는 그 외에 그게 1000명이 됐든 몇백 명이 될지 모르는 그걸 파악해서 총리한테 이게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왜 엉뚱하게 국외 송환이라는 소리를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엉뚱한 짓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이 60여 명에 대한 송환 작업보다는 현지에 있을지 모르는 어딘가에 있을 있죠. 피해자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게 가장 좀 급선무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피해자들을 좀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현지 경찰과의 공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대부분이 매수돼 있고 대부분의 유력자들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된다고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민간 차원에서 아니면은 다른 어떤 정보 루트로 적어도 어디에 얼마만큼 있고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캄보디아 총리와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거를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 정부라든가 일본 정부라든가 다른 나라 정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부의 접근 순서가 조금 잘못됐다. 완전히 엉망입니다, 예. 이거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범죄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 질문을 먼저 들어볼게요. 그 고문당해서 숨진 20대 학생, 그 학생에 대해서 부검을 양국이 함께 하도록 승인이 된 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이 역시 부검을
부검을 공동 부검을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낸 상태거든요. 부검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나온다면 그런 범죄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공동부검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부검한 걸 우리가 참관하는 형태를 우리는 공동부검으로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도 인정하느냐? 인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장기가 손상됐는가, 없어졌는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어떤 누적한 폭행의 증거가 이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미세적인 증거가 확인되고 있는가, 그것을 제일 절차는 이거를 꼼꼼히 절차에 따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그냥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셨네요라고 하는 건 우리도 볼 수 있는 거고, 그건 비전문가도 볼 수 있는 거고, 공동부검 필요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안에 있는 다른 범죄, 말하자면 고문의 증거는 이미 나왔다고 치면은 고문 이외에 다른 방식, 말하자면 장기훼손이라든가 그 외에 어떤 형태의 증거를 우리가 직접 사진도 찍고 가져올 수 있느냐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걸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합의를 통해서 받아내야지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단독으로 사실상 부검을 할 거고 참관만 시킬 것이다. 공동 부검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는 그거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그건 그 캄보디아의 주권이죠. 왜냐하면 우리 의사들이 가서 부검이 가서 칼을 대면 그 주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 국적의 피해자여도 좀 주장을 그렇죠. 할 왜냐하면 수가 사법권이 부검하는 건 사법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공동 부검의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부검이와 부호조 부검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부검을 하는데 참관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는 상처를 어떤 형태를 어떻게 확인하는가의 핵심인 거고, 그걸 멀리서 보기만 한다면은 그들이 거기서 어떤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어떻게 좀 상황을 알려주는지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를 하고 또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사건 전담 경찰관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좀 약간 늦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이 지금 와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많이 늦었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범죄 단지는 다 비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며칠 전에 이동했다는 정보가 지금 톡톡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수야누크빌은 이미 다 비어졌는데 코리아 데스크가 가서 뭘 합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범죄 단지는 캄보디아 북부에 있는 국경으로 다 옮겨졌어요. 그럼 그쪽으로 가야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놈펜에 있는 경찰청에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코리안 데스크를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경찰청에서 코리안 데스크를 채용하는데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예. 이런 엉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토익 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가서 조폭 강력 형사들이 가서 이미 뭘 해야 되는데 이미 어학 점수를 따지고 있는 이 한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청에서는. 네. 예. 대응이 너무 늦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저는 너무 한심해서 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이 얘기를 해야 되네요, 참. 예.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기 범죄 조직이 대규모 이동을 하는 그런 정황이 속속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정보가 좀 명확하게 이게 범죄 조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려진 정보는 없지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뭐 야밤에 틈을 타서 이동을 했다, 뭐 현지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이동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합동 대응팀이 갔더라고 하더라도 대응이 사실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경찰들이 거기로 가겠죠.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한국 언론들은 저 난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서 참관을 하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예. 오히려 그들한테 면죄부만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없다. 그런 어떤 고문당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 없다라고 해버리면 끝입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대응이 너무나 늦었다라는 그렇죠. 예, 말씀을 거듭해서 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이제 어제 캄보디아로 향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의 권유로 출국을 하지 않고 귀가한 사실이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관련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남성이 뭐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이유로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려 했는지는 지금 파악된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도의 상황에서도 또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캄보디아로 가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범죄 조직의 범죄 수법 자체인데요. 그들은 캄보디아로 직접 유인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으로 여행을 해서 유인을 한 다음에 국경을 넘게 만들죠. 예.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지금 이미 오래전에 바뀌었고 캄보디아로 직접 유인하는 방식은 이미 다 노출이 됐습니다. 직접 가는 것은 이미 노출됐다. 그렇게 하려면은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라오스나 아니면 미얀마 아니니까 거기 근처에 있는 주변국을 다 통제를 해야죠. 그리고 설득을 해야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캄보디아만 한다? 이건 보여주기식이죠.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인원을 좀 막더라도 이게 그쪽으로 어떻게든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다 열려 있다. 그렇죠. 거기 하는 건 그중에 한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지금의 수법적인 걸로 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연합뉴스 TV가 단독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연루자를 직접 만나서 한 3차례 정도 캄보디아에 다녀왔다고 해요. 그 이제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가게 되는 계기가 이 한국인 중간책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꼬드긴다. 예.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유인하는 거죠. 예.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 수법이 좀 교묘해진 것 같거든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유인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광고를 통해서 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걸 직접 보고 가는 사람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그 연로자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9대 1입니다. 오히려 그건 10%도 안 되는 거고 사실은 한국에 있는 그 범죄 조직의 반개 조직이라든가 중간 조직들이 학교 선배 어떤 동네 아니면 어떤 SNS 어떤 그 톡친 같은 같이 해서 거기서 한 여행 갈래? 아니면 뭔가 돈벌이 할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직접 왜냐하면 캄보디아 정부는 전자가 많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많아야지 자기네들이 면피되는 겁니다. 어차피 범죄자가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캄보디아 정부는 얘기하는 거를 우리 외교부에서 그걸 갖고 받아 쓰는 겁니다. 안 되죠. 그러면 정확한 현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 그냥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가. 그보단 후자가 더 훨씬 많다. 제가 파악한 것도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처음부터 캄보디아에 가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처음에는 또 다른 업무를 좀 주어졌다가 그리고 이제 선입금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게 되는 방식인 비행기 거죠. 표도 보내고 무엇인가 선물도 주고 캄보디아가 전혀 상관없어. 베트남 여행하는 거야. 베트남에 사업하는 거야. 라고 하고 국경을 넘는. 태국도 그렇고. 그게 대부분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이제 피해자 연루자가 증언을 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이제 주된 표적이 되는 이유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 통장이 소위 이제 장난하기 쉽다. 그러니까 이 통장을 범죄에 활용하기 쉽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해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세계적으로 범죄 호구가 한국인 통장입니다.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사실 보안이 너무 허술합니다. 보안이 허술하다. 예, 보안 허술하고 그 통장을 개설하는 거라든가 그 통장이 이용돼 갖고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쉽게 통장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국 통장만 노리면은 금방 그걸 빼먹을 수 있으니까 한국인들 납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통장만 가져오게 되면 그 통장의 주인이 한국에서 빼돌리면 되니 그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통장과 주인을 공동으로 납치해 갖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 통장 주인을 해코지하는 지금의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뭐 통장의 보안, 은행 보안, 금융 보안 같은 부분도 사실 이번 기회에 좀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남아 쪽에 있는 범죄 단지를 지배하는 조직들의 배후에는 중국계 조직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 최근부터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삼합회 같은 조직이 연루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특히 이 동남아 쪽에는 중국인들이 사실 많이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원래도 이렇게 삼합회 같은 이제 조직들이 개입을 했다면 좀 왜 이제서야 이런 조직들의 존재가 좀 알려지는 건지 약간 그런 아쉬움도 들거든요. 몇 가지 계기가 있었죠. 시진핑 주석의 반부의 사정을 통해서
중국 본토내인가 홍콩에서의 어떤 갱들이 실제로는 동남아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동남아 밀려 나온 중에서 가장 취약한 데가 캄보디아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계의 검은 자본들이 들어가서 경제 개발을 해줄 것 같이 하고 지금 경제 특구를 만들어 놓고 그게 범죄 단지를 바꾸고 예. 그 천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범죄자 수괴들을 그쪽으로 해서 일종의 캄보디아의 상당한 경제 발전을 해줄 것 같이 했지만 사실은 범죄 조직으로서 그 범죄의 주요한 것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쪽에서 범죄 수익을 그대로 옮기는. 근데 수익을 옮기는데 대신에 인터넷 속도는 되게 빨라요. 캄보디아가. 왜냐하면 경제 특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이게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진 겁니다. 네. 범죄 조직의 디아스포라, 그다음에 한국의 범죄 금융의 취약점, 그다음에 거기에 고용이라든가 어떤 캄보디아 자체의 경제 성장을 추동해내려고 하는 캄보디아 비리 정치인들의 어떤 합작, 이 세 가지 요소가 캄보디아에 왜 중국계 조직이 성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FBI의 공식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천지가 수배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범죄 온상이 된 모양새인 건데 사실 이 조직이 좀 단기간에 크게 성장을 한 것 같아서 뭐 뿌리 뽑기도 좀 지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할까요? 미국 FBI에서 수배를 했고 아마 조만간 잡힐 겁니다. 물론 당연히 중국의 뭐 지방 정부나 이런 데서 숨겨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중국에 숨겨져 있었습니다만 손발을 잘라놓으면은 당연하게도 그것이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동한 대로 또 잡아들이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기에 자금을 유출하게 되면 그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범죄 조직이. 그런 방식으로 몰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의 이걸 초탈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지금 어떤 정부 합동단이 가서 구금대원 60명 데리고 오냐 마냐 이런 너무 낮은 수준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형태의 국제적인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우리 국민을 구해온다는 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전부터 거듭해주고 계신데 정보합동대응팀이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저희가 앞으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들어온 소식인데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한국인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고 현지 범죄 조직의 대포 통장 모집책이었다라는 의혹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정확한 사인은 지금 사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약물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조사 중인 상황인 건데 범죄 조직 또 캄보디아 조직과의 뭐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캄보디아 조직이 주 조직입니다. 베트남 조직이 반개 조직이죠. 여기에 통장을 이동하는 이동책, 모집책을 이 한국 여성을 한 거고요. 지금은 다 하고 나서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약물을 통해서 저는 살해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고 이 범죄 조직은 범죄 네트워크가 상당 부분 움직입니다. 동남아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 조직이기 때문에 네.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같이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생생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연세대 글로벌 행정학과 개건 교수 그리고 범죄 전문가 프로파일러이신 배상훈 교수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합동대응팀이 오늘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발했습니다. 당분간 현지에 머물면서 캄보디아 관계부처 고위급을 접촉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캄포주 보코산을 포함한 범죄단지 밀집 지역에는 여행 금지를 발령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외교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대응팀이 오늘 캄보디아에 급파됐습니다. 단장을 맡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캄보디아 외교부, 내무부, 그리고 온라인 스캠 대응위 등을 방문하게 되고요. 고위급을 접촉함으로써 함께 출국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우리 국민의 신속 송환과 철저한 수사, 현지 경찰과 실질적 공조체제 확립은 물론 대학생 피살 사건 조사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망한 우리 한국 대학생 부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검 진행 후에는 신속히 유족에게 인도하여 장례 절차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자체적으로도 캄보디아 취업 사기 감금 피해 대응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외교부 내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TF팀장은 박일 전 주 레바논 대사가 맡습니다. 신임 대사 부임 전까지 현지에 머물며 공관 업무도 총괄합니다. 1년 동안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번 그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을 그렇게 할 각오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정부는 또 자정부터 주요 범죄 구역으로 지목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 경보를 4단계 여행 금지로 상향 조정합니다.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캄포주 보코산 지역 바베시, 포이페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여행 금지, 시아누크빌주는 출국 권고가 발령됩니다. 이들 지역 모두 최근 한국인 취업 사기, 감금 피해가 잇따랐던 곳입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이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대피해야 하고 여행을 계획했다면 취소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